와인에 독극물을 넣어요? 네,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슨 가족 시즌1 에피소드 11을 보시면 와인 애호가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려 와인에다가 부동액을 넣어서 판매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사실에 기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Je crois que ça va être notre meilleur cuvée. Mais la vanne n'a fermenté que 3 jours. Que je sens que ma foi dans les forces suprêmes faiblit. Je pense toujours au miracle de l'antifreeze. Si on en met trop, bien sûr, c'est du poison. Mais dans les proportions voulues, ça donne du crevin. Je crois que tu en as mis trop. Tu vas tuer quelqu'un avec ça. Tuer quelqu'un? T'es fou! 폭스 TV라는 메이저 방송사에서 제작하고 방영하는 심슨 가족은 미국의 전통과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해서 날카로운 풍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비틀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에피소드 11 분노의 크레이프 편에서 이와 같이 프랑스의 와인 생산자가 와인에 부동액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부동액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넣으면 술맛이 살아난다고까지 말하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헌데 프랑스는 아니고 오스트리아에서 있었죠.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알아봅니다. 1985년 6월 27일 오스트리아의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러스터 아우스레제 1983년산에서 부동액의 주성분인 디에틸렌 글리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와인들은 즉각 수거되었고 오스트리아 당국은 대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죠. 디에틸렌 글리콜은 부동액의 주 원료가 되는 물질로 그 자체가 환경 호르몬이자 독극물입니다. 무색 무취의 액체이며 약간의 단맛이 나기 때문에 물과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이것을 마시면 간에서 맹독성을 지닌 옥산살로 변하기 때문에 독극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액은 색소를 타거나 구토제를 첨가해 판매하죠. 색깔이 묘해서 물과 다르게 보이게 하거나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왜 와인에 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디에틸렌 글리콜은 와인에 첨가하면 와인의 맛과 향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디감이 상승하고 컬러도 진해집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어느 날 심슨을 보다가 이 뉴스를 접하고 호기심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던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순도 99.9%의 EP 등급 디에틸렌 글리콜을 입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으로 몇몇 저렴한 와인들의 실험을 해보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바디가 아주 가벼운 와인인 보졸레 누보잔에 딱 한 방울의 디에틸렌 글리콜을 넣었더니 밝은 보랏빛이었던 컬러가 좀 더 어두운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셔보니 맛도 훨씬 농밀해지고 갸메 품종으로 만든 보졸레 누보가 마치 칠레나 아르헨티나산 리저브급의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느낌으로 변한 것이죠. 특히 디에틸렌 글리콜은 화이트 와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단맛이 도는 아우스레제에 넣으면 바디감이 아주 좋아지고 당도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마치 조미료와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이건 미원이 아닙니다. 독극물입니다. 식품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 걸 섞었을까요? 다시 사건이 있었던 198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와이너리들은 1980년 초부터 기후변화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81년도 그랬지만 특히 1982년은 최악의 해였다고 전해지네요. 당시 오스트리아 와인의 주요 수출처는 독일이었는데요. 독일 시장에 계약했던 수준의 품질과 물량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값싼 디에틸렌 글리콜을 이용해 속임수를 쓰기로 한 것이죠. 디에틸렌 글리콜의 치사량은 40g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40g 이상 마시면 사망인 건데요. 1981년산 부르겐란트 웰슈 리슬링 베렌아우스레제에서는 무려 1리터당 48g이라는 엄청난 양이 검출되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치사량을 훌쩍 넘긴 이 1981년산 부르겐란트 웰슈 리슬링 베렌아우스레제는 1984년
유고슬라비아의 와인 품평회에 출품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러 명의 와인 심사위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와인을 테이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이 와인을 맛본 아돌프 슈압이라는 심사위원은 비엔나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하죠. 도대체 오스트리아 와인 생산자들은 어떻게 이런 바디감을 얻었는지 궁금하군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빈티지가 무척 안 좋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풀바디하고 진한 와인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가 혼자서 이 와인을 다 마셨으면 진짜로 사망했겠죠. 독일, 당시의 서독과 오스트리아는 1980년대 초에 생산된 모든 와인을 전수조사한 끝에 수십 명의 와인 생산자와 컨설턴트, 유통 판매자들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2,700만 리터, 대략 3,600만 병의 오스트리아산 와인이 폐기 처분되었죠. 폐기할 때도 독극물 처리 때문에 그냥 하수구에 쏟아버린 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체인버에 부어서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와인을 사랑하는 1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독일 사람들은 와인 한잔 할래? 가 아니고 우리 그리콜 한잔 할까? 라고 하는 게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오스트리아 와인의 수입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와인이 이 불명예를 싣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리아 와인은 정말 까다로운 검사 결과를 거치고 병의 마개에는 오스트리아 국기와 함께 시리얼 넘버를 넣게끔 되어 있죠. 이제는 부동액 파동이 일어난 지 벌써 3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 불명예를 거의 씻은 듯 보이는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유럽에서도 주요 수출품이 와인인 만큼 이제는 안심하시고 좋은 와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